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수만은 그거다가 좀 나는 연세가 밤만 있으면 아무 무슨 나무로 이제 저거 되는 거지. 대장암부터 가졌잖아. 온몸 전이가 돼가지고 대장암으로. 거질러 보이네. 지난번에. 아이고. 엄마 빠뜨때 맨날 사람 죽였어. 해달라고 다녔어. 사람 좋은 거 없고 지금 뭐 대만 강씨가 내가 집에 내려가야겠는데 대만 맞네. 대박 잘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집이 온도이다. 아이 그럼 섭이 힘들었네. 지금 그렇지요. 더 잘하시겠는데요. 했는 것 같으면. 엔지역이에요, 엄마. 올다 엄마가 다 하나. 예. 오신 분들이 아이고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저기 예. 우리 앞에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예, 많이 뵀었는데. 아까 저 봤죠? 아이고, 네, 아니요. 개최할 예정입니다.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조성기장 강신혜입니다. 네, 오늘 주민 설명에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내빈 소개, 사업 경과 보고, 용역사의 기본 계획안 설명, 내빈 인사 말씀, 마무리 인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장석충 국회의원이 참석하셨습니다. 바쁜 도의회 일정 속에서도 김봉교 도의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승수 구미시 의회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영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장미경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선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건수 전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지대건 최재형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동욱 업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황진봉 고압발전협의회 회장님 외 고압단체장님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 주민 설명에 본 사업에 이제 관심이 많은 관계로 먼저 여기 지금 그 주민들 궁금한 사항과 본 사업 설명회를 하고 그리고 참석하신 대변인 인사 말씀을 좀 듣도록 그래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합생활체육센터 건립 사업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합생활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추진 경과 보고입니다. 보합생활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2018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발전특별회계인 지방체육시설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4당군 부사와 지방재정투자 심사 및 지방재정계획 반영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원래 2019년도에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월 3일에는 지방조사를 실시하였고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 변경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축 설계를 위하여 조달청의 설계 공모를 97년 2월 27일 의뢰하여 주식회사 건축사 사무소 휴먼 플래닝 5월 8일자로 최종 설계자로 당선이 되어 우리 시와 5월 27일자로
설계 용역을 계약하여 현재 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관련기 추진 경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업생활체육센터 건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계 용역을 추진 중인 주식회사 건축사 사무소 교감플랜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업생활체육센터 건립공사 시민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차 보도입니다. 본사업은 크게 두 가지 용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사업인 체육센터 건립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원 조성 계획이 수반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은 대형 ENG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체육센터 건립계획은 저희 사무실인 주식회사 신혼플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은 간략하게 계획, 그다음에 당초 기본계획, 변경 기본계획, 세부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고, 체육센터 건립계획은 과학의 목적 및 현황 분석, 과학의 교육, 건축계획, 분야별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조성 계획은 대여 ENG의 천종배 소장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성계획 변경부터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들성공원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육시설물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들성공원은 25만 4,604제곱미터입니다. 이거는 경상북도 도시 316에 지시가 되어 있고요. 물론 공원이 긴 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됐지만 최근에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체육시설물이 다시 들어오면서 변경이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우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들성공원이 가지고 있는 자연 자원입니다. 일단은 문성지, 인노천을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천혜의 자연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산형을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은 도시개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요를 앞으로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근린공원의 입지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접목을 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그 수요를 충족하느냐가 이 공원에 대한 가장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념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일단은 근린생활권 내 부족한 육아 공간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체육시설지가 들어오면서 각종 그런 체육시설 내지는 레크레이션 같은 활동들은 시설 내에서 활동이 이루어진다 치더라도 외부 활동 공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제시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용적 측면과 보존적 측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성지와 인노천을 끼고 있는 자연 요소들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프로그램들이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기본 계획은 인간과 레크레이션 활동과 자연을 융합할 수 있는, 동화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당초에 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들성공원 전체 바운더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만 제곱미터 정도의 바운더리 이 정도입니다. 문성지가 한 3분의 2, 그 다음에 3분의 1, 그 다음에 그 산형 지형이 이제 2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지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저희가 한 절반지 정도가 체육시설지로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이 들성공원의 기본 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 항목입니다. 우선 당초에 시설의 내용을 좀 찾아보면은 우선 진입로는 이 사거리의 교량을 통해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주차장을 통해서 주차를 하시고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여우 광장을 통해 가지고 각종 행사 및 레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지금 이렇게 이제 조성이 되는데 주차장 일부분과 여우 광장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노천이 지금 기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공을 이제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성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근린공원 내에 인노천과 이 지역 개발을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단초에 있는 공간들은 여기에 이제 3번의 잔디원과 여우 광장을 통해서 이렇게 넓은 오픈 스페이스 광장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6번 이 부분이 이제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입니다. 비록 이제 야외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협소하게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기본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당 계획을 보면 이 절반지를 가지고 체육시설지를 확보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단초에 야외 활동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체육시설지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문성지와 인근에 있는 이 7번 공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도 생태 관찰론으로 활용을 하고자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저희도 변경하는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쪽 공간들은 수변 공간과 이 생활 공간의 버퍼링 존, 그러니까 완충 지역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활용을 하는 방법은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다음에 이 산령 지형에 있는 전망대라든지 체력 관련장들은 지금 공원 복지과에서 또 별도로 계획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우선적으로는 기본 계획을 그대로 준용하는 방법으로 저희는 금액 변경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바꾸고자 하는 안입니다. 우선적으로 체육시설지를 이 절반지를 통해 가지고 체육센터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진입로는 이 교량을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이 진입로가 지금 당초에 이제 있는 공간이고 지금도 이 진입로만 이제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통해 가지고 들섬공원의 야외 공간과 센터를 동시에 이용해야 되는 도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 도로를 활용을 하되 6m 공간의 차량로와 2m 공간의 보행로를 별도로 확보를 하는 방법으로 진입로를 선정을 했습니다. 추후에 도시 개발이 이루어져서 이쪽 공간의 개발지가 만약에 이제 이 공간으로 보행로라든지 교량을 형성을 해준다면 추후에 이 공간으로도 진입이 가능하게끔 저희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능할도록 한번 반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외 공간에 보면 여우 광장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형상의 모습은 여기에 한 5분의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문성지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꽤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여우 광장의 규모로서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 가능한 지역을 좀 확장을 하고 그것도 만약에 부족할 시에는 4번 공간에 잔디원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이 공간은 일시적으로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광장으로 보고 평상시에는 이 피크닉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잔디원을 활성화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행사 공간은 이 면적 전체를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공간을 끼고 있는 이 5번, 6번 공간은 가족형 피크닉장 내지는 어린이 놀이터 공간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센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나 바로 인근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근접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 자리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8번, 7번 공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성지와 이 산형을 끼고 있는 아주 버퍼링 존 내지는 이제 생태원 형태의 개념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있는 이 전면 공간과 이 센터 공간은 조금 동적인 공간이라고 하면 이쪽 공간은 조금 정적인 공간에서 관찰이나 감상 내지는 정적인 그런 활동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이런 공간들이 이제 습지원이나 내지는 이제 갈대원 같은 그런 생태적인 공간을 요소를 가진다 그러면 앞서 있는 도시적인 이런 직선형 공간보다는 조금 웨이브가 있는 이런 아주 자연스러운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활용을 가능하게끔 요구하신 것들이 이제 소규모 공연장 같은 형태들을 좀 요구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생태 수본에다가 이제 같이 조성을 한다면 이마저도 아주 자연스러운 공간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서로가 융합이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 보고 있고요. 가장 궁금하신 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체육센터가 들어오고 이 공간의 수요가 늘어난다면 어떻게 주차를 확보를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을 텐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입로는 현재는 이거밖에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입을 통해 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 차량을 이 전면에다 주차를 수요를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의 수요가 조성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근린공원 활용도 부족할 것이고 체육시설지에 대한 모티브 내지는 경관적인 이미지도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육센터를 끼고 양쪽에 있는 이런 삼각지형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조성 계획에 의해서는 약 한 130여 대 플러스 알파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추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교량이라든지 추후에 이런 도로들이 형성이 된다면 이 가지고 있는 이 배후 지역에 있는 주차장을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세부 사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진들입니다만은 아마 이렇게 조성이 가능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진입로 산책로들은 아주 높은 이런 숲 형태의 그 산책로를 내지는 진입로를 가지고자 하고요. 놀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린형 공원이지만 도시형에 있는 그런 플라스틱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를 하고 자연형의 그런 놀이터를 한번 다른 지역에 없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잔디원이나 이런 메커닉 공간들이 서로 같이 융합이 돼서 단체 활동이나 개인적인 내지는 가족적인 생활체육을 할 때 그늘에서 이렇게 피크닉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근접하게 배치를 하고요. 생태수건이라는 개념들은 이런 식의 공간들을 이렇게 조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변과 이런 초지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공간, 그 이후에 다시 도시적인 이런 공간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공연장들은 이런 초지 위에 있는 이런 스탠드를 활용을 해서 전혀 자연 형태에 거스르지 않은 그런 공간들을 활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의 목적 및 현황입니다. 과학의 목적은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여가 활용 기회를 제공, 삶의 질 향상,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새로운 생활체육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전항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계획대지는 구미역에서 4km에 위치하며 도꾸미 IC, 타이틀밸리 진입도로 신설 예정으로 접근성이 용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호지구와 문성지구 중심에 있는 들성 생태공원에 위치하여 인근 주민의 소통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앞쪽에 있는 게 원호 세형 위치의 레일급이 아파트입니다. 맞은편 부지로서 현재는 지금 들성로 30m 도로를 통해서 현재 도를 교량을 통해서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민들이 산책을 많이 하시곤 하는데요. 그렇게 보행 환경이 아직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인노천 지금 여기 하천이 하나를 흐르고 있는데 인노천 생태 하천 개선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신원어지구 도시계획 사업이 지금 구역에 잡혀 있습니다. 또한 지금 공원계획이 같이 변경이 된다면 보행 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과업의 계획입니다. 대지 면적은 약 9,407제곱미터, 그다음에 연면적은 4,630제곱미터로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및 일부 철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 주차장은 지금 현재까지 총 91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추가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해 38대를 추가 계획할 예정이고 총 129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층별 기호는 지하 1층에는 기계정실 발전기실이 있습니다. 지상 1층은 수영장 및 사무실, 지상 2층은 다목적실, 어린이 놀이방, 휴게 라운지, 지상 4층은 다목적 체육관, 체력 단련실, 기획실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층은 공조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 면적은 과업 및 시설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계획하였습니다. 설계 진행 현황 및 관련 법규입니다. 2019년 5월 8일 설계 공모를 당선되었고요. 5월 27일 용역 계약을 시작으로 착수보고회, 계획 설계를 거쳐 현재 시민 공정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 설계 및 실시 설계, 그리고 각종 인허가 및 각종 심의를 거쳐 용역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적법하게 준수하였으며 특히 신재생 에너지 27% 이상,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 녹색 건축 인증 일반 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일반 등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감도의 모습입니다. 고아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생활체육센터로서의 역동적인 모습과 주변 자연을 승롱하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 보행로는 기능적으로 연결하여 운송지 및 공원 쪽으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쪽에는 홀 및 사무실, 휴게 라운지, 체육관, 체력관실 등이 위치하여 있고 뒤쪽으로는 수영장 및 다목적 체육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배치도입니다. 배치 특성을 고려한 영역 설정, 주변 환경에 순응하는 매스 배치를 하였고 보행 진입 연계 및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진입도로는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서요. 전면 주차 공간이 총 52대가 구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 주차 공간으로 총 39대가 계획되어 있고 장내 주차장 추가 확보로 하단부에 38대를 추가 계획할 예정입니다. 지하 1층 평면입니다. 지하층은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 평면도입니다. 1층은 크게 사무실과 수영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면 커뮤니티홀을 통해 휴게 및 전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1, 2층을 오픈하여 대관감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영장은 25m 6레인, 유압풀, 온수풀로 구성되어 있고 할인 및 샤워실은 가동률 100%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하였습니다. 2층 평면도입니다. 2층은 다목적실 및 관람 휴게 라운지, 어린이 놀이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휴게 라운지와 연계된 관람 공간은 1층 유아풀장을 학부모가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린이 놀이방을 인접 배치하여 가족 단위 특화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휴게 데크를 통해 운송지 및 공원을 조망 가능하도록 하였고 다목적실은 세미나, 문화교실, 독서교실 등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층 평면도입니다. 3층은 전면에 체력단련실, GX실이 배치되어 있고 후면에 다목적 체육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목적 체육관은 농구 코트 및 배구, 배드민턴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현재는 배드민턴 4코트 되어 있으나 최대 6코트까지 가능하도록 규모는 잡혀 있습니다. 샤워 테드실도 이용객의 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설계하였습니다. 4층 평면도는 공조실 및 옥상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 상부가 되겠습니다. 컨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연에 기대어 도시와 만나는 소통의 공간, 소통의 나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존 들성 생태공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구미의 새로운 중심지로 성장해 나아가 시민과 소통하는 부업 생활체육센터의 모습을 나타내도록 하였습니다. 미래를 향한 새로운 교회학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는 인면 형상을 고려하였고 시민과의 소통, 들성공원과의 조화를 고려한 조형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정면도 및 배면도입니다. 부유한 이미지를 통해 미래를 나아가는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고 중첩된 매스를 통해 입체감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재료로는 금속 판넬, 루프 판넬, 석재품실, 화강석 버너보기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좌측면도 및 우측면도가 되겠습니다. 단면도입니다. 기본 층고는 1층, 2층, 3층은 4.6m로 계획을 하였고 옥상층은 3.6m로 계획하였습니다. 탈의실 및 샤워실 등은 선종고 2.4m, 사무실 및 다목적실, 기타실들은 선종고 2.7m로 계획하였고 수영장은 6m, 다목적 체육관은 내고가 가능하도록 10m 이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분야별 계획입니다. 먼저 기계 분야입니다.
수영장은 온수 바닥 난방 및 난방 전용 공조기를 적용하였고 체육관은 공조기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탈의실 및 사무실은 전열 교환기를 통해 쾌적한 실내 환경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소방은 관련 법규에 맞게 적법하게 설계하였고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배관 내지 설계를 통해 안전한 건축물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전기설비 분야입니다. 예비전력 설계 기축으로 안정된 전력 공급을 하였고 적용자재 시스템화로 시공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27%를 고려한 태양광 설비를 적용하였고 초고속 정보통신 1인국 수준의 정보통신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문이랍니다. 110억을 투자해서 고아업 생활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주신 장석춘 국회의원님 이하 도의원, 시의원, 우리 고아업장님 모든 분들이 고생해서 만들어낸 결과라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장 확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주차장을 약 한 130대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발표를 해주셨지만은 이거 외에 인노천 부분을 활용해서 주차장 어깨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의견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 본 사업 부지의 건축 용도에 맞는 법정 주차 개수를 계산하면 원래는 31대만 계획하면 돼요. 보통 이제 만약에 법정 2배 정도 계획하는데 저희는 이제 작년에 고려를 작년 확대까지 법정 거의 한 4배 정도 거의 계획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부족하다면 나중에 향후 공원 조성 계획 쪽에서 계획은 되지 않습니다만 현재 이제 여우광장 위쪽 현재는 이제 주차장을 조그맣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저희가 이제 설계 단계에서 지금 여기는 그 용역 외적인 부분에서 지금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 이 대시 내에서는 현재 수용할 수 있는 법정 개수는 충분히 다 만족을 했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제 나중에 공원 계획 변경하면서 하단부에는 수정 확보를 장래에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맞는 계획은 충분히 말씀 주신 답변 이해를 합니다. 좀 더 많은 시설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노천 정비도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들도 공용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듯이 인노천도 그런 차원에서 복회천을 활용하는 부분에 어떤 계획들을 한번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그 동고 도령에서 우리 그 윤석 나가는데 대로 38호선입니다. 지금 4차선인데 사실 우리가 여기 지금 장기 계획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지금 그 교통이 지금 많이 전체적으로 문제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도로 계획이라든지 방금 이제 인노천 복개 관계는 우리 그 건설 수령과 우리 그 국가청 지방청 하청 관리 부서와 그런 거는 꼭 면밀히 상의를 해서 그렇게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분석 탐구자의 관리소장인데요. 지금 저 설명해주신 PT 자료를 파일로 받을 수 있는지 하나 하고요. 저희 입주민들이 이 생활체육센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받으면 이걸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개해도 되는지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보안이라든지 그 정보 유출에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단계에서 사실은 저희가 제공을 하기 쉽지는 않고요. 나중에 저희가 납품 이후에 만약에 발주처가 이제 그 공사에 대한 내용이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어떤 개요라든지 조감도 정도 그런 거는 공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현재 저희 원래 용역 완수가 저희가 원래는 11월 25일 정도에 설계가 끝나고요. 그 이후에 사실 이제 조달청 발주하고 이제 공사를 업체를 선정하고 그 후에 이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최대한 좀 설계를 좀 앞당겨서 설계를 한다면 좀 일정은 땡길 수 있습니다. 다만 아마 내년 정도 들어가야 아마 이제 정확한 구체적인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최대한 빨리 한다면 올해 말에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설계하면서 이제 설계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인허가라든지 저희가 이제 향후 남은 일정이 건축 심의, 구조 심의, 그다음에 설계 안전성 검토, 인허가 등 행정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앞당겨진다면 공사 시점을 조금 더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작을 해서 언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느냐는 계획이 있을까요? 공사는 보통 이게 한 1년 한 6개월, 1년 반 정도 수요가 된다고 하면요. 지금으로 한 2년 정도 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메인폭을 얼마 정도 적당하셨는지 또 깊이는 얼마 정도 하셨는지 또 우리 성장 내에서 전광판 설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 기타 상세한 부분은 나중에 이제 우리 오늘 공청회 끝나간 뒤에 따로 우리 수영연맹과 성장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토론을 거치기 원하고요. 그리고 전체 규모에 비해서 디자인하고 공정한 면에 비해서 헬스클이라든가 체육관련 시정 공간 부분들이 굉장히 좀 협소하다는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보아원이라든가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에 외부 디자인이라든가 공간 쓰는 쪽에서 너무 좀 신경 쓰시고 우리가 어렵게 국비하고 시비, 도비 다 말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상징성보다는 내부적으로, 기능적으로 더 이렇게 활용 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 계획을 좀 하시면 싶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그 과업 기준에 맞게 이제 설계를 저희가 진행하려고 했고요. 저희가 또한 기타 현재 우수 사례로 이제 예정된 뭐 영주 수영장이라든지 울산 체육관 등 여러 가지 사례 자체가 있습니다. 체육센터가 사실은 이제 규모가 이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한데 저희가 이제 과업 기준 연면적 4,500 기준이고 공사비는 110억입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설계는 물론 이제 더 이쁘게 하고 더 시민들의 편리하게 할 수 있지만 공사비가 사실 많이 좀 걸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110억이라는 공사비가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을 수 있겠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체육관을 설계하게 되면 평당 공사비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800만 원 정도 조금 안 되거든요. 네. 그 범위 내에서 이 정도의 좀 기능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축물을 하다 보면 연면적 제한이라는 공고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이제 자연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충수지역이라든지 건폐율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희가 건축물을 설계한 부분이 되겠고요. 수영장은 25m 6메인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좌우 쪽은 저희가 이제 1.5m 폭의 이제 수영장 25m가 되겠고요. 이제 가운데 쪽은 이제 1.2m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m씩이 되어 있고 2.5m.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BF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장인 이용 가능한 꼭 1.5m를 다시 고려하였고요. 깊이는 지금 1200에서 1400까지 슬로프가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온수풀 및 유압풀장은 이제 지금 사이즈가 5.1에 5.1이 되어 있고 여기 5.1에 7m가 되어 있고요. 지금 깊이는 750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지금 원래 가업보다는 그 유사 사례보다는 저희가 수영장이 그 위에 있는 그 체육관 자체가 지금 타 규모에 비해서 작지 않은 편입니다. 이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 완성하다 보면 저희가 이 체육관의 시기나 이런 것도 더 크게 주고 싶지만 지금 타 그 사례 대비해서는 지금 2배 정도 사이즈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시에서 발전해서 이제 수영을
각종 행사를 하다 보면은 마땅하게 할 장소가 사실 없고 우리 성장 구민시 자체에서 오시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번 문성 성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성장보다는 우리가 구민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수영대회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깊이하고는 1.4m, 1.2m 가능한데 수영폭 레인이 2m 같은 경우에는 서로 왕복했을 경우에는 서로 편히 부딪히고 상당히 수영하다가 건강을 챙기려다가 많은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성장폭은 최소한 2.4에서 2.5m 정도 그렇게 확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규모에서 이제 다목적 강당, 체험강당 상이 제일 크지만은 2층 같은 경우에 실제로 폭이 6m밖에 안 되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폭 6m에서 우리 국민들이 저기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헬스클럽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참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잠깐만 병행시키거나 아니면은 최단실에서도 저 도로 쪽을 보지 않고 저 문성 저수지 방향으로 보면서 런닝머신 한다거나 저들 하면은 조만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약간 싶은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한번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관련 현행 기준에 맞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제 자연노트 지역에 건폐 용적률을 고려하다 보면 건물이 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25m를 수용하는 수영 대회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다면 저희 건축물을 여기 지을 수는 없어요. 수영장만 있게 되면 건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이제 타 사례처럼 25m 정도 저희가 고려를 했고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그 체력단실 같은 경우 지금 GXC라고 체력단실이 같이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용도가 좀 이쪽으로 갈수록 방법이 우리 여기 지금 방금 이제 선수 우리가 여기 수영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럼 50m하고 방금 이제 폭도 여기 25m 하면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는 이제 그 생활체육시설로 해서 25m 이내로 좀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설계사하고 우리 그 별도로 우리 그 수영연맹에서 우리가 선수들 전문 체육시설에 맞는 수영장 그 해가지고 이제 한번 같이 연민이 한번 검토를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별도로 가졌습니다. 여기 한 시간이 자꾸 이제 길어지니까 그 기술적인 데는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아체육시장 전교입니다. 체육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다 알아서 주실 거니까 제가 그 수영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아까 수영장에서 우리 형들 생활체육인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가시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찜질방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우나실. 사실 수영을 하고 나면 몸이 차갑기 때문에 사우나를 좀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는데 선산이 지금 문제점이 그거거든요. 그래 다른 데는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원래 사실 그게 관리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온수풀을 저희가 런칭했는데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제 파우더룸 옆에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수영장 룸메인을 기준했었을 때 수영장 룸메인을 기준했었을 때 그 가동률 100%로 한 인원수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게 지금 탈의실 및 샤워실이 조금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만약에 저는 원어심리에 살고 있고요. 저 건물 바로 앞에 있는 세영 리첼의 입주민의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살고 있는 적이 한 3년 반이 지났는데요. 그러니까 절성지 공령 야외의 공령과 관해서 생활하면서 보면은 비가 오는 날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는 날 공연을 할 때 출연한 스포츠들이 비를 맞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보거든요. 최소한 소규모 공연장 관련 천장에 가림막, 비를 맞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가림막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계획도 좀 쳐부시게 주시고, 얘기 나온 김에 좌석 배치도라거나 최소한 소규모에 거기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공연을 볼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까지 좌석이 가능할까요?
현재는 저희가 이제 공원조성대에 아까 현 소장님도 설명하셨습니다만 현재는 아직까지 그림입니다. 지금 이제 계획 예정인 거고요. 나중에 세부 시설에 대해 결정되면 그때는 뭐 시청과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거예요. 최소한 그 가림막 정도는 진짜 있어야 될 필요성이 꼭 있거든요. 예, 지금 캐노피는 당연히 이제 설치를 하는데요. 예, 공연의 그 규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캐노피가 어떻게 설치가 될지는 이제 추후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공연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는 건 당연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질의하실 분. 네, 여기 공사 저는 어느 회원님들 김입니다. 지금 공사하시는 용역 쪽에 질문보다는 일단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들이랑 의원님들 계시는 자리에서 하나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수년이 넘었는데 저희는 여기 이게 개발되고 인도천이 개발되면은 저희는 생활이란 말이죠. 다른 분들을 여기에 놀러 오거나 아니면 체육을 하기 위해서 잠깐 오는 거라 하지만은 저희는 여기 이용객들이 많아지고 인도천이 개발돼서 이용객들이 많아지면 점점 이게 주차대도 많아지고 지금도 도로에 나가보면 점심시간 그리고 저녁시간 되면은 여기에 술 드시러 오시거나 이런 차들 때문에 저희 퇴근 시간은 꼭 퇴근 시간 보면 장난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뭐 서울의 청계천처럼 천을 끌어내는 것보다 그런 좋지만은 이거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문제를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높으신 분들 계시니까 좀 고민을 하고 같이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는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이제 도시물을 보면은 5년마다 도시 관리 계획을 하고 10년마다 도시 기본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은 방금 이제 도로 확장 계획이라든지 방금 여기 지나서 인구추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도시 계획을 할 때 그런 것도 이제 우리 도시 계획과 되어 있고 또 도로가 되어 있고 또 건설과 이제 학생 관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으로 관계되는 내용은 저희 시에서 이렇게 말 그대로 고민을 해서 그걸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좀 경과한 관계로 저희가 여기 지금 하실 말씀이나 그 의견들은 체육진흥과를 언제든지 보셔가지고 그 의견 제출하시고 말씀해 주시면은 여기 이제 용역처와 건풀해서 여기 지금 알찬 설계가 되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 지금 큰 사업 하시는데 언제든지 체육진흥과 들어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보시면은 따뜻한 차로도 대접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시고 그러면은 여기 지금 국회 일정에도 정말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우리 국회의원, 도의원님, 시의원님 인사 말씀 지금 11시부터 또 이장 회의도 계신다 하고 하니까 간단한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장수춘 국회의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회 잘 들었고요. 우리 고아은민들이 일단은 이제 작은 수분이지만 첫 발을 내딛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우리 도의원, 시의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고 국비 부분도 30국이 이제 포함되었는데 어떤 식이든지 어제 임동에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임동화 규모가 거의 같고 인구가 이제 고아는 늘어나는 추세고 인동은 조금씩 이제 빠지는 추세인데 어떤 식이든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생활시설을 이용해가지고 건강한 삶이라든지 모든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지립한 것 같아서 지역구의원으로서 조금 이제 마음이 좀 나고요. 제가 이제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요사이는 정말로 다시 한번 더 보는 게 한지 건너 예를 들어서 임대가 선암 이런 걸 보고 공단에 1공단에서 4공단까지 다니면서 요사이 그런 게 보는 게 제일 상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고민입니다. 어제
LG화학이 어제 투자 협정서를 어제 이제 구미시하고 경상북도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을 하고 어제 대통령께서 와서 행사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좋고요. 또 한편으로는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씁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기업들이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자꾸 사라져가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지금 5공단을 조성하는데 5공단의 업종을 원래 16개인데 7개에서 16개를 늘려놨는데 그게 또 다시 7개로 주름들을 다시 16개를 늘렸습니다. 5공단이 1지구 있고 2지구 있고 3지구가 있는데 3지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1, 2지구는 혜택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업종을 다시 산업부하고 국토부하고 환경부 해가지고 업종을 늘릴 겁니다. 늘릴 것이고 어제 LG가 투자를 했는데 이제 고용이 얼마냐, 투자 금액이 얼마냐 그러는데 투자 금액 5천억이 조금 상회할 겁니다. 6천억에서 한 5천억이 떨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LG화학이 투자하는 거기에 그 양극재의 톤수가 최초 6만 톤을 했기 때문에 6만 톤을 그대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용이라든지 여타 그런 부분 변화 하나도 없습니다. 변화 하나 없고 다시 LG화학에서 그 가지고 있는 배터리를 투자해서는 LG화학이 요구하는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감당을 사실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법령을 일정 부분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정부하고 지금 기본적으로 공유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하고 그래서 임시국회 열면은 법안을 내어줍니다. 내가지고 여야 간에 그런 부분에는 소유주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부 지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부분을 늘려가지고 기업들이 국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만들어내고 지금은 대표적으로 그렇죠.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정말로 경제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기업들 오늘 뉴스에 보니까 기업들 투자한 기업에 R&D 쪽으로 세제를 1, 2% 정부가 이제 유예 기간을 좀 준다 그러는데 그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아마 큰 의미가 없을 것이고요. 지금 최저임금의 52시간에다가 이런 부분이 이제 소득 주도인데 지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주는 정부 주도 성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지금 이래 가도 우리가 세금 부담은 늘어나고 물가는 올라가고 삶은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떤 식이든지 물론 야당은 정부를 비판하죠. 비판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도 비판을 하되 대안도 제시해야 됩니다. 이 근래에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왜 추경에 대해서 우리 한국당이 안 해주느냐? 추경 저희들이 보는 추경은 그거는 민생 추경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부가 잘못한 정책, 포항 지진이나 강원도 산불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운데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요 정말로 지금 3년을 좀 넘었지만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좀 모자란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반성을 항상 합니다. 항상 하고 이 길을 내가 얼마만큼 기울였나 스스로 자문을 해봤을 때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은 들어집니다. 그렇지만은 더 열심히 해서 LG가 배터리 부분은 지금 또 대하고 있습니다. 대하고 있고 충분히 구미가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구미 장래는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밝다고 보고 있고 이번에 구미가 발전을 하려면 통합신공항이 꼭 들어와야 됩니다. 그거 없이 구미 장래가 어려운데 지금 청와대에서 11월 15일까지 일정상으로는 그런데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우리 인근 지역에 구미 지역을 벗어난 군위 지역 쪽으로 통합신공항이 발전하면은 거기는 항공물류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우리 지역민들이 대형 공항이 들어서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꼭 필요한 그런 공항이 들어섭니다. 들어서고 항공이 체질로서요 KT에서 들어섭니다. 들어서면 기본적인 정규 여건을 구미가 갖춰갑니다. 갖춰가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여기는 시장은 민주당 여당이고요. 국회의원은 야당입니다. 시정도 같이 여야가 달라져야 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TV 선대 개선 부분에서 존중하는데 단지 여야 간에 더 소통이 필요합니다. 소통 부분은 그렇게 매끄러운 부분은 아닙니다. 저도 더 노력할 것이고요. 우리 이 조의원들께서 노력합니다. 노력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과업을 움직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채찍도 해주시고 항상 저희한테는 열려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집행하시고 논의하시고 요구하시고 그래가지고 연합 올해 그 고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길어서 죄송하고요. 오랜만에 뵙기 때문에 좀 길어졌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의장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계셨죠? 네. 오늘 기분 좋으십니까? 네. 저도 사실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하고 인동하고 수영장 경합이 붙어서 어떤 경우에서인지 우리가 이 탈락이 됐어요. 지금 2년 전에. 그래서 정말 우리 고아 어민들 전체가 낙담을 하고 실망을 하고 있을 때 작년 2월로 기억이 됩니다. 김관정 도지사 퇴임을 약 한 5개월 두고 제가 찾아가서 좀 큰일 났습니다. 이거 좀 예산 좀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김관정 도지사께서 그때 흔쾌히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모유하고 있는 균특급입니다. 균특이라고 소식 교육하고 모의 시도를 주셔서 오늘 이런 설명회를 갖게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고 고맙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또 기분도 저도 좋습니다. 해서 멀리 계십니다만은 김관정 도지사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강성수 군시의회 운영위원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되게 이 순간이 되게 떨리고 오늘 주민 설명회를 꼭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를 많이 해주신 우리 지대근 과장님 모셨습니까? 나오셨어요? 하고 우리 강신의 담당회장님 정말로 많은 노래 감사드리고 우리 설계사분들 저 때문에 좀 많이 묻습니다. 그죠? 이 자리에 비해서 감사 말씀 드리고 정말로 이 수영장 이름은 이제 고아 생활체육관입니다만은 2013년도 제가 소신할 때 이명희 의원님과 함께 들섬센터공원을 어떻게 꾸려갈까라고 의회에서 기본 계획이 발표되고 해서 14년 선거를 치르고 그렇게 진행하다가 그때 또 14년도에 정문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정말로 고해에는 수영장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 덕택에 그러한 과정 속에 오랜 목소리 끝에 행정에서도 눈을 뜨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러한 과정 속에 2018년도 아까 도현님 말씀 맞다나 2018년도 2월에서 5월 정확히 발표난 거는 5월 13일입니다. 13일 날 도에서 예산 가지고 발표가 나서 탄핵이 붙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때 예산은 중앙국으로서 지적을 받게 돼서 상당히 탄핵이 붙게 되었고 그 무렵에 실은 또 어려운 부분이 뭐였나 하면 17년도에 18년도에 구미시 재정으로서는 인동에도 생활형 수영장을 요구했고 우리도 요구했고 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여러 의원들과 많은 사람들이 또 고민 끝에 인동은 생활 체육 문체부 예산 가지고 생활체육 기금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동시에 우리는 균특 예산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많은 과정 속에 참으로 쉽지 않았다 하는 부분 그리고 2018년 8대 들어와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이신호 의원, 송영조 의원, 또 장명 의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시민 배치를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왔다. 근데 제가 또 걱정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 예산이 토지에서 약 150억인데 토지 보상이 3천억이 진행되었고 도로 설계 연구비 진행되었고 지금 잔여 예산이 100억 정도, 110억 정도 필요합니까? 100억입니까?
지금 그 총 예산 좀 필요한 게 약 100억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이제 이걸 마무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전국 최전도 구미 시대에 있습니다. 뭐 그런 이유로 또 정전도 지어야 돼, 이것도 지어야 돼, 또 시에 굵직한 이런 사업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어쨌든지 그 긴금으로 갈 작정입니다만은 시비 저는 많이 끌리는 입장입니다. 이제 시비가 80억 정도를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 확보하는 있어가 여러분들 어떤 많은 성원도 필요하고 또 이기자는 모든 자리에 계신 분들도 힘을 합해 주셔야 구미시 어려운 사정 속에 또 확보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아까 준공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실은 올 연말까지가 설계 완료하고 착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은 조금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으로 좀 오해했고 내년 연말을 왜든지 우리 강 회장님이 발전해놓고 진급한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사항 중에 진입도로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본 조감도는 인도천을 정비한 그림을 입히지 아니했고 원래에 있는 돈을 입히기 때문에 그렇게 진입도로가 협소하게 느껴집니다. 실은 저기에 인도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10에서 15m 도로를 도로를 만들면서 충분하게 확보할 계획이고 이쪽에 경부 좌측편으로 택지주택도 지금 무슨 달입니까? 달이건데 저기도 택지조성 사업과 맞물려서 10 내지 15m 도로를 교량을 개설해서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해당 구세에 요청이 없고 실은 요 부지가 상당히 복잡한 부지입니다. 도시과, 공업과, 농업기반공사, 건설초빙과 여기에 관련 부서가 안 거친 게 없어요. 되게 복잡한 땅으로서 하나하나 풀어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끝까지 노력해서 마무리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력 다용도실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어떤 의견을 들어서 독서실 공간도 한번 하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건 수후로 준비로 생각해서 하겠고 이 자리에 빌어서 우리 장석춘 의원님, 국회 학부에 그리고 김봉도 의원님이 균등 여성과 도움이 학부에 많은 역할을 해주시가 시작하게 되었고 특히 장석춘 의원님 많은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자분들, 시의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일단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마무리해서 하여튼 생활 시절로서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송영자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송영자입니다. 오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고아읍 주민들이 참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주차장이 좀 부족한 것은 지금 앞으로 추세인데 그것은 또 다른 과에서 또 협의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큰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허핑이 안 된다고 하는데 계속되는 사업에 있어서 시비를 이제까지 지원하지 않은 적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게 완성이 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리 장미경 의원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순서대로 그냥 제가 먼저 할게요. 예. 네, 저 이성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에게는 그냥 외부적인 건물 하나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근데 강성태 의원님께서 최근에 여러 과랑 함께하는 회의들을 하셨어요. 주체를. 왜냐하면 다 달라요. 그 담당하는 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회의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체육진흥과가 지금 오셨기 때문에 나머지 주차 부분이라든지 여러 계획들이나 여러 제안들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 저희 놓치지 않고 같이 협의하는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하드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로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늘 더욱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장미경 의원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장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저희들을 움직이게 할 거고 구미시에는 많은 예산들이 의회에서 다툼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목소리로 저희들을 믿고 지원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 그래도 여기 지금 그 11시 이장 회의가 있다 그랬는데 그래도 여기 지금 지역에 더 큰 현안 사업이고 또 여기 지금 관심이 많은 관계로 또 그 늦어진 점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그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 늘 여기 좀 지역에 그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예산학부에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도 생활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인간의 여기까지 상당히 감회가 깊고 또 한 측면으로서는 떨리기도 합니다. 이 건물이 마무리될 때까지 무사하게 안전하게 또 시민이 바라는 만큼의 수준으로 완공이 될 수 있을까. 혹시나 이 본 소아생활체육시설이 또 진행 계획대로 혹시나 되지 않고 중간에 또 어려운 일이 생길까. 또 본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로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적으로 좀 많은 걱정이 앞서는 가운데 오늘 이런 주민설명회를 해당 부서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장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지역의 대변자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설명회 과정 속에서 또 주민이 바라는 소소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의견을 받들어서 최대한 우리 고안민이 생활체육으로서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본 시설은 면적이 약 10,000세배 3,000평 정도로서 건물 면적은 4,600평방미터 약 한 1,200에서 1,300평으로서 수영장과 6레인 25m 수영장과 체력 단련실 그리고 배드민턴 코트 6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다목적 강당 그리고 다용도실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민 의견을 받들어서 독서실 개념 세미나실로 운영을 해서 우리 고아 지역의 본 시설이 고아생활체육시설과 덜성지 그리고 기대봉 등이 원어무정 고아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고 그 위해서 제일 가는 정주 주거 환경을 만드는데 큰 역할이 되도록 제가 많은 역할을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많은 의견도 듣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늘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격려해주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